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,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서 우리는 법치를 올바로 확립해야 기업가 정신도 왕성하게 발현되고 또 그럼으로써 경제 제도약도 비로소 가능하다.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법치란 무엇인지, 법치는 rule of law로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는 rule by law, 이런 의법 통치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송구합니다, 대표님. 이 부분은 경제학자인 저보다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, 예. 제가 작은 지식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룰 오브 로는 우리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권리장전, 명예혁명 등등에서 확립된 전통으로서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그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, 그게 룰 오브 로이고, 룰 바이 로는 그와 다르게 법에 따라서 그 법이 악법이라도 국민은 준수해야 된다. 법률을 지켜라. 그래서 악법도 지켜라 하는 것이 룰 바이 로고, 악법은 법이 아니다.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룰 오브 로인데, 한국은 지금 여의도 거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룰 오브 로 같지는 않고요. 그냥 경제학자 볼 때입니다. 룰 바이 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공감합니다. 그래서 국회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. 또 우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법학자, 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법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? 경쟁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까?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해지네요. 신뢰성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세계 지적재산기구 이런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법치에 관한 평가 결과들이 반영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치 룰 오브 로 이런 평가가 세계에서 한 25위권에 있고요. 또 규제의 질, 법치에는 이제 우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이라고 했으니 경제적 자유도 포함되어 있겠죠. 규제에 관한 품질 같은 경우는 30위권. 경쟁국 대비 상당히 좀 열악한 거죠. 그래서 선진 경쟁에 그렇죠. 비해서 열악하다. 우리가 G20인데 예. 그 20위권 밖에 벗어나가지고 30위권 안에 있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얼마 전에는 이게 30위를 넘어가서 아주 나쁠 때는 50위권에도 있었습니다. 지금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는 우리 경제 성장 수준에는 맞지 않죠. 이런 면에서 더 우리 좀 분발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법치의 경쟁력이 경쟁국 대비해서 이렇게 낮다고 평가되는 건 이유,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결국 이제 국민을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권익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, 그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이나 방식이 굉장히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법치의 기본 정신을 넘어서 과다하게 하거나 또 졸속입법되는 과정, 부실입법되는 과정, 이런 것들이 룰 오브 로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룰 바이 로 이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지 않나 싶어서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런 법을 만들고 또 그걸 집행한 행정부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는데, 제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좀 상당히 좀 겁이 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를 정부 3부,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따지면 5대 3대 2 이 정도 안 될까요?
입법이 입법부가 50% 책임이고 행정부가 30%, 예. 사법부도 20% 책임이 있다. 이렇게 뭐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는 행정과 사법이 각각 30% 책임을 져야 된다. 예. 제가 법조인이니까 너무 잘 압니다. 또 사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실 입법, 사법, 행정 말할 것 없이 다 좀 무너졌어요.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주의,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반경제적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망가뜨리고 입법, 사법, 행정으로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국회 보면 본래 이제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해야죠.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의석수를 가지고 막 억지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법들을 막 만든단 말이죠. 그리고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거든요. 정부에서 한 정부에서 뭐 거부권 행사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두세 번 이 정도로 임기 5년 동안에 그 정도라야 이게 뭐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뻗득하면 해야만 되는 이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잘못된 입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.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좀 읽어보나요? 저는 뭐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. 헌법 23조에 보면은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 전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보면서 아하 과잉금지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. 뭐 1년에 그 한 임기 중에 5년 동안에 뭐 저 법안을 뭐 10,000개, 20,000개 막 23,000개 이번 20대 국회는 한 3만 개 끝날 때까지 3만 개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막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짐은 다 국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의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. 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부를 그래서 입법, 행정,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어느 기업은 2류, 행정은 3류, 정치는 4류.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굴까요? 지금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우리 기업이 적지 않은데 행정, 정치 부분은 예전과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나빠졌다.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. 먼저 입법부부터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과 혁신 방안은 도대체 뭘까? 아주 궁금합니다. 예, 뭐 대표님께서 이미 다 그 처방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노랑봉투법 또는 뭐 예전에 그런 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그 붉은 깃발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거든요. 그런 법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기업가 정신은 도망가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님께서 좀 국회의원들한테 헌법 23조를 좀 강의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입법부 그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규제 입법 영향 평가 분석이 안 들어가요. 입법 영향 평가를 의무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그 평가를 받고서 입법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그 대안이 입법부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. 그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, 그냥 마음대로 막 만들어 버리니까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법으로 올라가면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된 것이 선진국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경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이고 관심사고 이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
그리고 현장도 잘해야 되고 기업도 잘해야 되고 소비자도 잘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경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. 네, 우리도 이제 그런 잘 오다가 최근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경제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황인학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경제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 경제도 되살아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정리의 말씀 좀 해주실까요? 제가 그 최고의 법 전문가 앞에서 법치를 말씀드려서 여러모로 송구합니다. 아이 무슨 말씀? 그러니까 이제 법은 법조인의 법이 아닙니다. 국민의 법이죠. 그래야죠. 그리고 또 이제 이 기회에 우리 국민께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어려워서 안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법을 모르면 어떻게 법을 지키겠습니까? 그러니까 법은 이해하기 쉽고 또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우리 국민들은 법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그냥 경기를 해요. 네.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바꿔나가야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은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마지막 정리의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? 예, 제 대표님 앞에서 법치를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. 아이고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